영국 해군 전략 전문가가 한국 관련 뉴스를 보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5년간 나토에서 잠수함 전력을 분석해온 존 밀러 박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확인했다가 손이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한국과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전문가들마저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영국 전문가는 왜 한국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일본이 그토록 경계하는 한국의 비밀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해군 전략 분석 일을 하고 있는 존 밀러입니다. 나토에서 25년간 잠수함 전력과 핵 전략을 연구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군사 뉴스를 접해봤지만 제가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또 다른 추측성 보도려니 했는데 미국의 지원까지 언급되더군요.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 정도 파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제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뒤지며 밤을 샜죠. 한국의 기존 잠수함 기술, 조선업 역량,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재검토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터졌습니다. 이제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지진이구나. 자민당과 유신의 차세대 동력 잠수함 공동 추진 합의도 나왔습니다. 디젤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 옵션을 열어둔 거였어요. 일본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법적 장애물들이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개정 필요성, 국제사회 설득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균형의 근본적 변화라며 한미일 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기술적 복잡성, 엄청난 비용, 국제적 규제까지 고려하면 한국에게는 너무 큰 도전으로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전략적 선언이에요. 더 이상 지역에서 수동적 역할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용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국 해군 간호장교 출신인 사라는 군사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결정을 했다면 분명 뭔가 확신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25년간 쌓아온 전문성으로 한국의 진짜 능력을 평가해 보고 싶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런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무모한 시도에 그칠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다면 이는 전 세계 해군 전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일이었으니까요. 런던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기반이 있다면 잠수함 건조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이 이미 디젤 잠수함 운용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더군요. 한국 조선소의 야간 작업장을 직접 본 제가 말하건대 그들의 기술 수준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이라면 게임 체인저예요. 미국의 묵인 혹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외교의 신호거든요.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가 큰 거죠. 친구 톰 윌슨에게 상의했어요. 영국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톰은 항상 냉소적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는 친구거든요. 톰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이미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놀라게 했다면서요. 딸 에밀리도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에밀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가 기술 분야에서도 깜짝 놀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려도 있었거든요. 핵 확산 방지는 제가 평생 중시해온 가치인데 한국의 핵잠 건조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산업의 재도약이에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건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의 전면적 업그레이드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이런 수준까지 올라선 나라가 또 있을까요? 경제적 기적을 이룬 다음엔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보했고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일관성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성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핵잠 건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의 첫 인상은 놀라웠어요.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이런 나라라면 핵잠 건조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 차관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고 직원들의 움직임에서 군사적 효율성이 느껴졌어요. 박민준 차관과의 첫 만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냉철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속에 한국적인 정중함이 배어 있었죠. 밀러 박사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박 차관의 첫 인사는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추진 잠수함은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입니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박 차관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전략적 선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역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핵 추진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원자로 기술, 추진 시스템, 안전장치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박 차관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둘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건조한 선박들의 기술 수준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들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이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핵 추진 시스템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차관님, 조선 기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안전성, 신뢰성,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이 군사용 규격이어야 하거든요. 박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요. 기술 지원과 안전 보장 모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죠. 미국의 지원이 확실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차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서 뭔가 확신에 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한국의 기술 기반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아 보였거든요. 박 차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의 현장을 보셔야 해요. 내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보시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단순한 허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핵잠 건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용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했어요. 거제도까지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더군요. 이런 나라라면 큰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조선소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고 각종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김소영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예술가 같은 느낌이었죠. 열정적인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한국 조선업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엔지니어의 첫 마디였어요. 조선소 투어가 시작되자 저는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야간 작업장을 직접 본 제가 말하건대 그들의 기술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였어요. 용접 기술부터 시작해서 정밀 가공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LNG 운반선 건조 현장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영하 160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라니 이건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죠. 이 기술이면 잠수함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LNG선보다 잠수함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겐 이미 기반이 있어요. 특히 정밀 가공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디젤 잠수함 건조 라인이었어요.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더군요. 선체 설계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형 잠수함 KSSIII입니다. 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 하나죠. 실제로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소음 감소 기술, 스텔스 성능, 무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 추진 시스템만 해결되면 핵잠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죠. 핵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닌가요? 원자로 설계, 방사능 차폐,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새로워야 하는데. 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기술 지원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때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 기술, 원자력 기술, 정밀 가공 기술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녁 시간에 현장 기술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노병철 씨라는 베테랑 기술자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30년간 조선소에서 일해온 그는 한국 조선업의 살아있는 역사였죠. 저희가 처음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걸 외국에서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노 씨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핵잠도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못 만드는 배는 없습니다. 노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 기반이 이토록 탄탄했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미국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박 차관의 말도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도 충분히 협력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20년 전 영국 해군에서 복무할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잠수함 사고 말이에요. 동료들과 함께 훈련 중이던 잠수함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좁은 잠수함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시스템 경보음이 울려댔던 순간들. 결국 3명의 동료를 잃었어요. 그중 1명은 제 가장 친한 친구 데이빗이었죠.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잠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니 더욱 불안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방사능 누출 위험, 원자로 사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 하지만 잠수함이라는 게 워낙 위험한 거라서 걱정이 돼. 사라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 사고 이후로 잠수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오히려 한국의 프로젝트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소영 엔지니어에게 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 엔지니어님, 저는 과거에 잠수함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특히 민감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안전 시스템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중 안전장치, 자동 차단 시스템, 비상 대피 절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원자로 안전성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에요.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축적한 경험을 모두 적용할 예정이거든요. 김 엔지니어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상당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잠수함용 원자로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최윤아 선임 행정관이 동행해줬는데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더군요. 제 과거 경험을 들어서인지 특별히 안전 관련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밀러 박사님, 저희는 안전성이야말로 핵기술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최 행정관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연구원에서 만난 과학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안전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고 기술적 완성도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이 분명했거든요. 핵추진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안전성이에요. 디젤 엔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한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편견이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핵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설계되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녁 시간에 최윤아 행정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사님이 과거에 어려운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프로젝트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아픈 경험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데이빗과 다른 동료들이 죽은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식의 부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 후 건네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그들의 철학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안전한 핵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김소영 엔지니어와 최윤아 행정관의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제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는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더군요. 김소영 엔지니어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항상 제 상태를 체크했어요. 박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김 엔지니어가 직접 맛집을 찾아서 데려가 주는데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는 특별히 순한 음식만 골라줬어요. 한국 음식이 대부분 매운데 박사님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했어요. 최유나 행정관의 배려는 더욱 세심했어요. 제가 잠수함 관련 설명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아채고는 항상 밝은 화제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노력했죠. 박사님, 한국의 전통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최 행정관이 창덕궁으로 데려가 준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고즈넉한 정원을 걸으면서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죠. 최 행정관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치유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면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거든요. 최 행정관의 설명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진짜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이정호 북미 국장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외교관답게 세련됐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이었거든요. 밀러 박사님,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혹시 고향이 그리우시지 않나요? 그의 질문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사교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제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사실 처음엔 한국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녁 시간에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거대 기업의 회장이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더군요.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회장님의 첫마디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장 회장님이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오성민 해군 참모 총장과 만났어요. 군인다운 강직함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분이었죠. 밀러 박사님, 군인으로서 박사님이 겪으신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 과거를 이해해주는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 총장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지은 통역관과의 대화도 특별했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웠거든요. 박사님,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어 속에 담긴 정중함과 배려가 한국인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작은 성공을 모아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한국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비결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들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믿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어요. 다나카 히로시 자민당 정조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강력히 비난한 거였죠.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다나카의 발언은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느꼈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외교관들은 밤새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박민준 차관이 급하게 연락해 왔어요. 밀러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네요. 다나카의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니 정말 강경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건 일본 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보수 언론들이 연일 한국 위협론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반도 핵잠이 일본에 미칠 위험성이라는 특집 기사까지 실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박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죠.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북미국장도 참석했는데 외교관답게 침착했지만 걱정이 역력했어요. 일본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국제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 편을 들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압박은 예상보다 거셌지만 우리의 논리도 단단했습니다. 김소영 엔지니어가 기술적 관점에서 반박했어요.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핵잠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하지만 일본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나카가 주도하는 보수파들이 일본도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핵잠을 가진다면 일본도 가져야 한다. 이는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대응이다. 일본 방위상까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중국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리 웨이밍 군사 전문가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는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도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핵 확산 방지를 주장하는 NGO들이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부 서구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날 저녁 최윤아 행정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박사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혹시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압박이 거센 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고 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위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동시에 단련시켰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굳건히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밤늦게 박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밀러 박사님,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투명성과 평화적 목적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고 해요. 박 차관의 목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봐온 터라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죠. 이 순간 저는 국민의 결속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단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힘이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상황이 악화되던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은밀한 신호가 왔던 거죠. 박민준 차관이 아침 일찍 저에게 연락했어요. 밀러 박사님,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신 분이에요. 박 차관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오후 용산의 비공개 회의실에서 만난 사람은 제임스 톰슨이라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전형적인 펜타곤 스타일의 냉철한 인상이었죠. 밀러 박사, 당신의 평가 보고서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톰슨의 첫 인사였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작성한 한국 핵잠 프로젝트 평가서를 미국이 이미 입수했다는 뜻이었죠.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톰슨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선 기술,
원자력 기술 모두 세계적 수준이에요. 안전의식도 철저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대답했어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를 단순히 용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였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슨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동맹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이해합니다. 이건 사실상 지지 표명이었어요. 미국의 묵인 혹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외교의 신호거든요.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가 큰 거였죠. 박 차관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기술 협력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핵심 기술의 직접 이전은 어렵지만 안전 기준과 설계 검토 등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슨의 답변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미국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일본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톰슨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동맹국들 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는 같아요. 이 말은 미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겠지만 실제로는 한국 편이라는 신호였죠. 회의가 끝난 후 박 차관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지가 확실해진 건가요? 제가 확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박 차관의 설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정호 북미 국장과 만났을 때 그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국과의 조율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의 압박도 상당히 완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궁금해했어요. 미국이 한일 양국을 모두 달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한국의 핵잠 보유는 인정하되 일본에게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요. 이 국장의 분석이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이해하며 동시에 지역 안정을 위한 모든 당사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 지지였지만 일본을 완전히 소외시키지는 않는 절묘한 표현이었죠. 외교의 기술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김소영 엔지니어도 기뻐했어요. 미국의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성 면에서 더욱 완벽해질 수 있어요.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일관성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핵잠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해. 사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안심이네요. 미국이 함께한다면 안전성도 보장될 테고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의 은밀한 지지가 확실해지면서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였죠. 미국의 은밀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압박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리 웨이밍 군사 전문가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리 웨이밍의 발언은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러시아까지 가세했다는 점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도 한국의 핵잠 계획을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거든요. 갑자기 한국이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박민준 차관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국제 NGO들도 가세했어요. 핵확산 방지 조약을 내세우며 한국의 핵잠 계획이 핵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서구 언론들도 한국의 무책임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정호 북미국장이 국제 반응을 정리해줬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반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평화적 목적과 투명성 말이에요. 최윤아 행정관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외국 전문가인 박사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론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지켜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핵잠 계획은 공격적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김소영 엔지니어도 기술적 관점에서 반박했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핵잠은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이에요. 탄도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는 전혀 탑재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경제적 제재까지 암시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죠. 한국이 핵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국 경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어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데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오성민 해군참 모 총장과 만났을 때 그는 의연했어요. 압박이 거세다는 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투명성과 평화적 목적, 이것이 우리의 방패였습니다. 아무리 압박이 와도 이 원칙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핵잠 건조는 순수하게 자위적 목적이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는 예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주와 인도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자주 국방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도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어요. 한국은 책임감 있는 동맹국이며 그들의 자주 국방 노력을 이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외교의 힘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한국 외교관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강인함이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국제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기술진들이 핵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거였죠. 김소영 엔지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밀러 박사님, 큰 소식이 있어요. 소형 원자로 설계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가득 느껴졌어요. 다음 날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를 완성했더군요.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였어요. 이 원자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안전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크기를 최소화했거든요. 연구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설계도를 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핵잠용 원자로보다 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인 설계였거든요. 다중 안전장치와 자동 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 후 건네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씩 해결하면 가능해집니다라는 그들의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박민준 차관도 기뻐했어요. 이제 기술적 타당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자문단이 한국의 설계를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였죠. 이정호 북미국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안전기준 수립과 검증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는 정말 중대한 변화였어요. 미국이 단순히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작은 성공을 모아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최윤아 행정관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의 평가 보고서가 미국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시제품 원자로를 완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을 거예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자신감을 보였어요. 조선소 설비도 핵잠 건조에 맞춰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입증되자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의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못 만들 건 없습니다. 한지은 통역관도 기뻐했어요. 한국어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사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이 한국을 제대로 봤네요.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병철 기술자와 만났을 때 그가 한 말도 잊을 수 없어요. 젊은 시절엔 외국 기술만 따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네요. 그 순간 거리의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는 뉴스도 봤어요. 한국 국민들이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제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술적 기반도 충분하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적 성과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였죠. 다나카 히로시가 주도하던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일본 내 진보 정치인들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거였죠. 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특히 다나베 마코토 입헌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에 있다. 그들의 자주 국방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정호 북미국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해줬어요. 일본 내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경파 일변도였던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요시다 아키라 전 해상자위대 간부가 한국의 핵잠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박민준 차관이 상황을 분석해줬어요. 일본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핵잠이 오히려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예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이 한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다나카 히로시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그의 핵심 참모였던 사토 유키오가 과도한 반대는 일본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거였죠. 최윤아 행정관이 제게 설명해줬어요. 일본 정치계에서도 현실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대립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도 결국은 합리적 선택을 할 거예요. 감정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니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방위상이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한국과의 안보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강력히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이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 관련 부품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비즈니스는 정치와 별개라는 거죠. 한지은 통역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일본어로 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일본이 바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핵잠 지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외교의 힘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강경한 압박보다는 꾸준한 설득과 투명성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어요. 도쿄의 한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국민의 38%가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거였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어요. 다나카 히로시마저 입장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어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날 밤 박민준 차관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외교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식 외교의 힘입니다. 노병철 기술자도 신문을 보며 웃었어요. 일본도 결국 우리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지거든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다는 것을요. 무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투명성으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 내부의 변화로 국제 여론이 호전되면서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어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이는 한국에게 완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박민준 차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사찰단이 다음 주에 도착해요. 김소영 엔지니어와 연구팀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모든 기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설 점검도 수차례 반복했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최윤아 행정관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국제사찰단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쳤거든요. 투명성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라고 그녀가 강조했어요. 이정호 북미국장은 외교적 준비에 집중했어요. 각국 대사관과 사전 조율을 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죠. 이번 검증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라고 했어요. 오성민 해군참모 총장과 만났을 때 그는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마지막 점검에 나섰어요. 조선소의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까지 실시했거든요.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지은 통역관은 국제사찰단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 준비를 했어요. 기술 용어부터 법률 용어까지 모든 번역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언어의 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노병철 기술자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30년간 배를 만들어온 우리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국제사찰단 중 일부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죠. 특히 유럽 출신 몇몇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했대요. 박 차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부 사찰단 멤버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영국인인 저 역시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제게 부탁했어요. 밀러 박사님, 사찰단에게 객관적 평가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본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전달하겠어요. 최 행정관이 마지막 브리핑을 해줬어요. 사찰단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검증이었어요. 핵기술의 안전성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연구팀이 밤낮으로 안전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는 기존 어떤 원자로보다 안전해요. 3중 안전장치의 자동 차단 시스템까지 완벽합니다. 연구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진정성이 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차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가 격려해줬어요. 당신이 한국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잖아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한국의 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좌절될지.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죠. 12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를 최종 검증하러 온 거였어요. 사찰단장인 하인츠 밀러 박사는 독일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였어요. 냉철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밀러 박사의 첫인상은 매우 엄격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박민준 차관이 사찰단을 맞으며 말했어요. 완전한 투명성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것은 전혀 없어요. 첫날부터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됐어요. 사찰단은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죠. 밀러 박사의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이 안전장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만에 하나. 고장날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3중 안전장치로 설계되어 있어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작동합니다. 고장 확률은 1000만 분의 1 이하예요. 하지만 밀러 박사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법의 테두리에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세요. 김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수천 번의 가상 테스트에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데이터였죠. 일본에서 온 다케우치 교수가 의외로 우호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네요. 특히 정밀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대표인 로버트슨 박사도 긍정적이었어요. 미국과 사전 협의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요. 안전 기준도 우리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실제 시설 견학이 있었어요.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한 사찰단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 대표인 르클레르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시설이면 핵잠 건조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기술력도 예상보다 월등하고요. 밀러 박사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확산 체제에 반한다는 비난은 표면적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네요. 최윤아 행정관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우리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병철 기술자를 만난 사찰단도 인상적이었어요. 30년 경력의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다면 믿을 수 있겠네요 라고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사찰단의 평가는 매우 높았어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잠수함용 원자로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대표가 평가했어요. 한지은 통역관이 완벽한 통역으로 소통을 도왔어요. 기술적 전문 용어부터 미묘한 뉘앙스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전달했죠. 갈등 속에서 진짜 강국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 강인함이 사찰단에게도 전달됐던 것 같아요. 넷째 날 오후 밀러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밀러 박사님의 평가 보고서를 읽었어요.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밀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 사찰단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멤버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나 안전성 측면에서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었어요. 그날 밤 박민준 차관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됩니다. 사찰단의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에게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밀러 박사가 저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 거였죠. 밀러 박사님, 사찰단 보고서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고 싶어요. 박사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밀러 박사의 제안이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의미였어요. 제 의견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에 포함된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의 운명이 제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박민준 차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사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겠어요. 지금까지 보신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한국에 대한 감정적 애착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과연 제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했죠. 여보, 정말 어려운 결정이야. 한국을 돕고 싶은 마음과 전문가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고민돼.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봐온 것들이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판단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소영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박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말이에요. 최유나 행정관도 격려해줬어요. 박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진실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진실만이 최고의 무기예요. 거짓으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리해줬어요. 한국을 위하는 진정한 방법은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떳떳해요. 정정당당하게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 진실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한지은 통역관이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용기라는 단어였죠. 지금 박사님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죠. 진실을 말할 용기, 제 전문성을 믿을 용기 말이에요. 노병철 기술자가 제게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거짓말로 성공하는 것보다 진실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사찰단 앞에서 제 의견을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25년간 잠수함과 핵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전문가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원자력 기술도 매우 안전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 어느 나라보다 철저해요. 밀러 박사가 물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물론 핵기술에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핵잠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투명성이에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을 편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요. 사찰단 멤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죠. 한국의 핵잠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거든요. 이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이야말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제 발표가 끝났을 때 밀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증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찰단의 최종 검토 회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였죠. 밀러 박사가 발표한 잠정 결론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국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밀러 박사의 발표였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사찰단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어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유럽 전문가들까지 모두 찬성한 거였죠. 프랑스 대표 르클레르 박사가 말했어요. 국제 성명이 발표되던 그날,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일본 대표 다케우치 교수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투명성 보고서가 발표되자 많은 비판이 잠잠해졌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어요. 미국 대표 로버트슨 박사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우리는 규칙을 세울 주체예요. 밀러 박사가 상세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소형 원자로 설계는 기존 어떤 설계보다 안전합니다. 3중 안전장치의 자동 차단 시스템까지 완벽해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감격해했어요. 저희 기술진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았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박민준 차관도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게 됐어요. 더 이상 반대 목소리는 없을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건 안전성 평가였어요. 사찰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이라고 평가한 거였죠. 호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기록을 보면 신뢰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잠수함에도 그대로 적용됐네요. 최윤아 행정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투명성과 평화적 목적을 강조한 우리 전략이 먹혔어요. 정직함이 최고의 외교였네요. 이정호 북미국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국제사회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이긴 기분이에요. 이보다 기쁠 수는 없죠.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기뻤어요. 이제 우리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당하게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지은 통역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어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노병철 기술자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30년간 배를 만들어 오면서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에 인정받다니. 그날 저녁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 핵잠 프로젝트 공식 승인을 발표한 거였죠.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투명성, 안전성, 기술력 모든 면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평화적 목적임이 확인되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어요. CNN, BBC, NHK 모든 주요 방송사가 한국 핵잠 국제 승인을 톱뉴스로 보도했거든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다나카 히로시마저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국제기구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한국이 완전히 성공했어. 사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을 믿었던 게 옳았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 에밀리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가 역사의 증인이 되었네요. 정말 멋져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박수는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곧 인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승인 이후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의 완전한 태도 변화였죠. 다나카 히로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겠다. 다나카의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박민준 차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일본의 실용주의가 발휘된 것 같네요.
이정호 북미국장이 상황을 분석해줬어요. 일본도 중국의 위협을 의식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이 오히려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쿄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한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케우치 교수가 NHK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핵잠은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도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제 승인 이후에는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리 웨이밍 군사 전문가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의 투명한 접근을 평가한다. 지역 안정을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 차관이 분석해줬어요. 중국도 한국과 정면 대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같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스크바에서 한러 해양 안보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거든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소영 엔지니어가 기뻐했어요. 이제 기술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호주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미국이었어요. 워싱턴에서 공식적으로 한미 핵잠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해온 거였죠. 톰슨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최윤아 행정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다니.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오성민 해군 참모 총장도 감격했어요. 이제 한국 해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어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사업적 관점에서 기뻐했어요. 핵잠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모든 선박 건조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 조선업 전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한지은 통역관이 제게 새로운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전환점이라는 단어였죠. 지금이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라고 했어요. 노병철 기술자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줬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일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정말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의 밀러 박사가 한국의 기술자문단 파견을 제안한 거였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는 협력하고 싶어요. 독일의 잠수함 기술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감동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관련자들이 모인 축하 만찬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죠. 박민준 차관이 축배를 들며 말했어요. 이 모든 성과는 투명성과 진정성의 승리예요.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해낸 결과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 나라의 위상은 군사력만으로 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을 세계가 인정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라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간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신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외국인 전문가였거든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았어요. 국제사회의 완전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성공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박민준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도움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김소영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욱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평화적 핵잠 운용 원칙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공격 무기 절대 비탑재, 완전한 투명성 공개,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 등이 핵심이었죠. 최윤아 행정관이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철학이거든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강하지만 겸손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진정한 강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이정호 북미 국장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교의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윈윈하는 거예요.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오성민 해군 참모 총장도 군인답지 않게 평화적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강한 무기를 가진 진짜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핵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이 발표한 평화조선 이니셔티브도 놀라웠어요. 핵잠 기술을 민간 선박의 안전성 향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 기술자의 땀과 외교관의 설득, 국민의 인내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장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공감했어요. 한지은 통역관이 제게 새로운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배려라는 단어였죠. 한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라고 설명했어요. 노병철 기술자와 만났을 때 그가 한 말도 잊을 수 없어요.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만든 기술도 세계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핵잠 기술의 일부를 개발도상국 해양 안전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죠. 박 차관이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베풀 차례예요.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지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모범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치하했거든요. 김 엔지니어가 기술진들과 함께한 봉사활동도 화제였어요. 개발도상국 엔지니어들에게 무료로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였죠. 기술을 독점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어요. 그래야 진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김 엔지니어의 철학이었어요. 최 행정관도 평화 외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각국 젊은 외교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교육하는 거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하나같이 겸손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시민이 한 말이었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잠 성공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지네요.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배려심이 넘치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강하지만 따뜻하고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은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작치고는 충분히 위대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모범이었어요. 한국의 겸손하고 평화적인 접근이 계속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리 웨이밍 군사 전문가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한 거였죠.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보니 우려가 해소됐다. 투명하고 평화적인 목적이 확실해 보인다. 리 웨이밍의 발언은 정말 놀라웠어요. 박민준 차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꿀 줄 몰랐어요. 우리의 진정성이 통했나 봐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한러해양안보 협력 확대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온 거였죠. 이정호 북미 국장이 분석해줬어요. 한국이 평화적 목적을 계속 강조하니까 주변국들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유럽연합도 입장을 바꿨어요. 브뤼셀에서 한국의 모범적 비확산 정책을 공식 평가했거든요. 처음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김소영 엔지니어가 기뻐했어요. 이제 기술 협력 요청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좋은 고민이지만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국제 NGO들이었어요. 핵 확산을 우려했던 단체들이 오히려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자고 제안한 거였죠. 최윤아 행정관이 설명해줬어요. 투명성과 평화적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핵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의 원자로는 환경 친화적 설계로 되어 있어서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억지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평화를 만드는 거네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감격했어요. 우리 기술이 인정받는 것도 기쁘지만 평화에 기여한다는 게 더 뿌듯해요. 한지은 통역관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어로 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핵잠 프로젝트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였죠. 결의안에는 한국의 투명하고 평화적인 접근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핵 비확산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박 차관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유엔 차원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다니. 저도 정말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된 거였죠. 노병철 기술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평생 배를 만들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특별 기념식이 열렸어요. 대통령부터 현장 기술자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참석했죠.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추구한 건 강력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에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형 리더십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리더십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라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한 거잖아요. 딸 에밀리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정말 멋진 나라네요. 그날 밤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이룬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핵잠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갈등을 협력으로, 대립을 화합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성공을 모아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였어요. 한국의 완전한 성공을 목격하면서 저 자신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단순히 핵잠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왔던 외국 전문가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증언자로 역할이 바뀐 거였죠. BBC에서 저에게 특별 다큐멘터리 출연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외국 전문가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죠. 밀러 박사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평가가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CNN 기자가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비결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박민준 차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박사님, 한국의 명예국방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이런 지위를 제공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김소영 엔지니어도 제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국제기술 협력에서 박사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일해주세요. 최윤아 행정관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한영 평화기술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해요. 박사님이 영국 측 대표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정호 북미국장도 외교적 역할을 요청했어요. 박사님의 객관적 평가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평화적 의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저는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성민 해군참 모총장과의 마지막 만남도 의미 있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한국 해군이 세계에 인정받게 됐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의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지은 통역관이 제게 한국어를 하나 더 가르쳐 줬어요. 인연이라는 단어였죠. 우리와 박사님의 만남이 바로 인연이에요 라고 했어요. 노병철 기술자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배 모형이었죠. 박사님이 한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배가 되어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정부에서 저에게 한영 친선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한국과 영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사라가 전화로 축하해줬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한 일들이 영국에서도 인정받았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 에밀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빠가 역사를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아빠를 존경해요. 투자자들이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왔어요. 한국의 핵잠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평화기술학과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더군요. 기술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영국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면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처럼 투명하고 평화적인 접근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네요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었죠.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평화를 만드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거리의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 국민들의 그 따뜻한 미소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국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의적이었던 영국인 전문가에서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변한 거였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김소영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박사님,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박사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최윤아 행정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사님이 우리에게 준 신뢰와 지지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평생의 은인이에요. 박민준 차관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 나라의 위상은 군사력만으로 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줬거든요. 이정호 북미국장이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외교의 진정한 승리는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박사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오성민 해군참모 총장도 군인다운 진솔함으로 말했어요. 박사님이 보여준 공정함과 용기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장태식 현대중공업 회장의 마지막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 기술이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한지은 통역관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한국어는 고마움이었어요. 이 단어에 우리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라고 했어요. 노병철 기술자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해줬어요.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언제든 오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을 돌아봤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낯선 땅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의 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투명함, 정직함, 성실함이 모든 편견과 의구심을 이겨낸 거였죠. 이 성공은 기술자의 땀과 외교관의 설득, 국민의 인내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취였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사라와 에밀리를 만났을 때 그들도 제 변화를 즉시 알아챘어요.
당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확신에 차 있고 평화로워 보여요. 사라의 첫 말이었어요. 에밀리도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한국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각종 언론 인터뷰, 학술 발표, 정부 보고서 작성까지 한국 관련 일들로 가득했거든요. BBC 다큐멘터리 한국의 기적이 방영되었을 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투명하고 평화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이 한국 모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21세기에는 한국처럼 협력과 투명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해요라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었어요. 몇 달 후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핵잠 첫 진수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죠. 거제도에서 열린 진수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박 차관이 진수식 연설에서 말했어요. 이 배에는 한국인들의 꿈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국제 친구들의 신뢰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이 위대한 성취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진수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과 만찬을 함께 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학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히 잠수함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다고요. 이제 저는 오늘 한국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계가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의 목소리가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해요.